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는 것인데요. 특히 영문 국제 계약서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법과 상황의 차이가 있기에 더 꼼꼼한 검토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센스는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떤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독점 라이센스.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 오픈 라이센스. 다른 사람들의 권리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단순히 자신의 사용권만을 확보하는 경우. 국제 라이센스 계약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소유한 자가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간 그 권리를 사용하도록 상대방에게 허용하는 계약인데요. 국제 라이센스 계약서상 권리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술과 관련한 사항. 나.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의 재무구조 및 로열티 지불 능력. 다.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라.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의 제3자 간 크로스 라이센스 여부. 마.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투자 환경 및 과세 제도. 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 시 대응 여부. 4. 로열티의 조정. 만일 반대로 국제 라이센스 계약서 상의 권리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 라이센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기술의 수준이나 진보성. 나. 라이센스 제공자가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다. 해당 기술의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 라. 해당 기술의 가치 평가. 마.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명. 파.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형태. 계약서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임의 규정을 배제하며 분쟁 해결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나 국제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국적, 언어, 상거래 관습이나 문화가 다양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대비하여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계약서상의 관할법 및 관할법원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국제계약서를 검토하면 관할법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접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거나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소송이 있을 경우 무슨 법원의 중재를 따른다. 여기서 국제법이란 사실 너무나 애매한 표현으로서 사실상 국제계약서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계약 당사자 간의 한쪽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한쪽 국가의 국가법을 중거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국제 분쟁의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국 국가에서의 국제 중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양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의 국가에서 국제 중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하여 해당 국제 중재 결과를 상대방 당사자 국가에서 집행하는 후속 절차 또한 같은 관점에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 및 관할법원 설정이 계약 위반 발생 시 상응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국가의 언어나 법률 또는 국제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국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좀 잘한다는 것을 넘어 풍부한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제 영문 계약서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법률 영어와 일반 영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계약서의 특성상 기업 내부에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시더라도 최종적인 검토만큼은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 특히 영미권에서 정통 영어 교육을 받은 해외파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하치키스 스쿨이라는 미국의 보딩 스쿨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국 메릴린치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삼성물산건설 부문 법무팀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아왔었는데요. 저는 고교 시절부터 미국의 사립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탄탄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대학교와 첫 직장도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영문 국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른 변호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외국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 아니라 억울하거나 불평등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풍부한 국제법 지식과 국제거래 노하우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약 외에도 협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영어 실력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영어를 활용한 국제적 법적인 대응에 있어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